1991년 7월 25일 일본 후쿠시마현 후네이키마치에서 일어난 어린이 실종 사건. (1991년 7월 25일) 후쿠시마현 후네이키마치에 사는 건축업자 이시이 케니치의 집에는 케니치의 아버지와 어머니, 케니치의 조카, 조카의 남자친구인 케이, 케니치의 부인 요시코, 케니치의 두 아들 켄토, 레오와 딸인 이시이 마이와 요시코의 친구의 딸 2명이 있었다. 점심쯤 지나서 케니치의 조카는 코리야마시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고, 마이와 요시코 친구의 딸 2명은 케이의 방에서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오후 9시 20분 케니치의 부모는 노래방으로 갔고, 이후 마이와 다른 두 아이는 마이의 방에서 잠이 들었다. 밤 10시 30분경에 요시코는 아이들의 방에 들어가서 이불을 덮어주고 나왔다. 이후 2층 화장실에서 요시코는 문이 철컥하는 소리를 들었다. 창문으로 내다보니 케이가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이었다. 이를 본 요시코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1층으로 내려와 목욕을 했다. 그런데 그러는 사이에 요시코는 다시 문이 닫히는 소리와 누군가 계단을 올라가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나 이것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은 요시코는 목욕을 마치고 남편과 아들들이 잠든 방으로 가서 잠이 들었다. 새벽 2시 케니치의 부모가 노래방에서 돌아왔다. 그런데 케니치의 부모가 집으로 돌아와 있을 때 현관문은 잠겨 있지 않고 열려 있었다. 그리고 케니치의 부모는 케이가 집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 자고 있는 케니치를 깨워 이 사실을 알렸다. 하지만 잠이 덜 깬 케니치는 내일 이야기하자며 다시 잠이 들었다. 새벽 5시 20분 마이와 같이 잤던 두 어린이가 깨어나 보니 마이는 사라지고 없었다. 아이들이 나와 케니치와 요시코에게 이를 이야기하고서야 마이가 사라진 것을 온 가족들이 알게 되었다. 가족들의 신고로 경찰이 집안을 살펴본 결과 가족이 아닌 사람의 지문이나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범인이 흔적을 전혀 안 남겼든지 범인이 집안 사람들 중 하나이든지 둘 중 하나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 7살이던 마이는 겁이 많아서 밤중엔 혼자서 화장실을 가는 것도 무서워하던 아이였다고 한다. 이런 아이가 밤중에 혼자서 집을 나간다는 것을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상 누군가가 잠든 마이를 데리고 나갔다는 걸로 경찰은 결론을 내렸다. 경찰이 경찰견을 동원해 집안을 수색한 결과 경찰견은 현관문 앞에서 멈춰섰다고 한다. 즉 누군가 마이를 납치해서 현관 앞에 대기시켜둔 차에 태우고 갔다는 이야기다. 실제로 사건 당시 밤 11시쯤에 집 근처에 흰색 차가 있었고 마치 고장난 듯 보닛이 열려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 흰색 차는 다음날 사라졌으며 경찰이 근방의 차주들을 모두 확인했으나 끝내 흰색 차의 차주는 확인하지 못했다. 마이와 함께 잤던 두 어린이들 중 한 명은 밤중에 마이가 어떤 남자와 이야기하는 것을 봤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 진술은 비몽사몽일 때의 기억이었다는 걸 감안하면 신빙성이 의심스럽다는 이야기도 있다. 경찰은 사건을 수사하면서 마이의 어머니 요시코와 케니치 조카의 남자친구 케이를 용의선상에 올려두고 수사를 시작했다. 당시 깨어 있었던 인물은 그 두 사람뿐이었기 때문. 그 중에서 요시코는 곧 용의선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케이가 의심을 받게 되었다. 사건 당시 밤에 집을 나갔던 케이는 가족들이 마이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된 뒤 1시간쯤 지난 오전 6시 30분쯤에 집에 돌아왔다. 케이의 진술에 의하면 밤에 외출한 것은 코리야마시에 있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였다. 후네이키역으로 갔을 때는 전철의 막차가 출발한 뒤라 택시를 타고 코리야마시까지 갔다. 그러나 친구를 만나지 못해 전철 첫 차로 집에 돌아왔다고 한다. 그러나 친구를 만나기 위해 거의 밤을 새웠다는 케이의 비상식적인 행적에 경찰은 의구심을 가졌다. 케이는 2주간에 걸쳐서 조사를 받았지만 증거가 없고 알리바이가 성립해서 결국 풀려나게 된다. 결정적으로 케이를 코리야마시까지 태워줬다는 택시기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알리바이가 성립하게 된 것이다. 그런가 하면 일본의 여러 포털 사이트에서는 요시코와 케이가 공모해서 마이를 납치했을 것이란 주장을 강력하게 밀고 있다. 사실 생각해보면 요시코의 행적은 매우 수상하다. 도대체 경찰 측에서 왜 요시코를 용의선상에서 제외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다. 마이가 없어졌던 당일 요시코는 케이가 외출하는 걸 목격한 후 1층의 욕실에서 목욕을 했다고 하는데, 그때 누군가가 문을 열고 들어와서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했다. 그런데도 그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남편과 아들들이 있던 방에 가서 잠을 잤다고 했다. 그때 상황을 정리해보면 마이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모두 노래방에 있었고,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케이마저도 일단 집 밖에 있었으며 남편 케니치는 2층 침실에서 자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 당시 집안에서 깨어있던 어른이라고는 요시코밖에 없었다. 거기다 누군가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면 일단 문을 잠그지도 않았다는 이야기고, 실제로 마이의 조부모가 집에 돌아왔을 때도 문은 열려 있었다고 했다. 그때 2층으로 올라간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라면 분명히 문을 잠그고 2층으로 올라가서 확인해 봤어야 했다. 2층에 수상한 사람이 침입했을 수도 있는데도 요시코는 이상한
이상하게도 집문을 걸어 잠그지도 않았다. 그리고 분명히 그날은 마이와 마이의 친구들이 한 방에서 자고 있었지만 요시코는 그 방을 살펴보지 않았다. 정황상 외부인이 침입해서 마이를 납치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이상 범인은 식구들 중에 있을 수밖에 없다. 일본 사이트 내에서는 요시코가 이 사건에 어떻게든 연루되어 있으며 K와 범행에 동참했거나 아니면 적어도 K의 범행을 알고도 묵인했을 것이란 가설을 내놓고 있다. 중요한 건 역시 물증이 없다는 것이다. 정말 요시코는 일본 네티즌들의 추측대로 이 사건에 연루되었는지, 정말로 연루되었다면 그녀는 사건의 비밀을 끝까지 가져가려는 것인지 여전히 요시코의 그날 행적에 대한 의문점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